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와서 이제 한 달 좀 넘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액션 캠을 켰어요. 브이로그를 예전에 많이 한국 왔을 때 찍었는데 이제 좀 안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액션 캠을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독거투자일지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좀 켰고요. 중국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뭐 미국도 보고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이 미국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좀 중장기 전으로 가려고 지금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미국이 굴복할 때까지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라이브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큰 지원들을 그 공산당 쪽에서도 하고 나라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들을 통해서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지금 가는 것 같고, 국채에 대한 공격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지속이 되려고 있었는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까지 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짜 미국을 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는 좀 뭐랄까 강공에서 조금 전공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유예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IT 그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들을 이렇게 유예를 하면서 이게 약간 좀 뒤로 밀려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텐션들이 좀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제 가격이 내려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뭐 굉장히 팽팽한 그런 긴장감들이 있었다가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4월 한 뭐랄까 4월 한 8일 뭐 이 정도 선에서부터 이제 상호 관세가 부여되는 시점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관세를 유예하고 철폐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었죠. 나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굉장히 약한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강공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뒷걸음 쳐가지고 이게 완전 종이호랑이 상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밀고 가는 전략이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버티기 전술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중국 수입품들을 다 비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재고를. 근데 이게 소진이 되면서 물가를 건들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 같고, 4월부터는 조금 조짐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은 움직일 것 같아요, 상방. 지금 3월달 물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 그 때리기 전이잖아요. 4월 2일 전에 4월 2일부터 때렸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4%, 3월 CPI는 2.4%가 나왔는데 4월부터는 CPI가 조금씩 살짝은 고개를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월부터는 확실히 좀 뭔가 2.6 정도,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솔직히 얘기해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방망이를 좀 짧게 갖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테슬라를 기준으로 볼 때는 300불 때부터는 매도를 해야겠다. 분할 매도 한 10분할 정도 매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10분할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는 너무 중장기로 가는 그런 투자는 지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사람이고, 일기 때를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복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거 분석하는 그런 영상도 아마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상당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해서 놓칠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그 버릇을 안 고쳐주면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를 가지고 임기가 3년 이제 4개월, 3년 9개월 정도 남았죠. 이번에 며칠이죠? 며칠 있다가 이제 취임 100일째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뽕을 뽑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국도 잘못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잡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공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국은 물러설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느끼실 건데 저도 100% 그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저는 트럼프도 굉장히 강공을 할 것이고 협상에 막 그런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협상을 위한 수단이다 관세라는 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관세를 때리고 싶어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지만 그게 맞았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강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참 사실 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서 좀 장이 좀 올라가고 우리가 자유무역으로 다시 회귀를 했으면 좋겠는데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한 자유무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90일 관세 유예를 한 상황이잖아요. 4월 한 초순부터 이제 유예를 했는데 한 10일인가쯤부터 유예를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지만 5, 6, 7월 한 뭐 10일경쯤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답을 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줄이고, 지금 90일 관세를 유예했지만 또 관세를 또 90일 또 유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기 때도 계속 유예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반복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왜냐면 시장이 또 막 그 위험이 굉장히 고조되고 시장이 약간 조정이 좀 더 다시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움직이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분위기가 가게 되면은 트럼프가 다시 결국엔 움직여서 이번과 같은 똑같은 상황 뒷걸음치는 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장은 L자형이라든가 나이키형 이렇게 좀 급반등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상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가는 것 같은데 시장은 계속해서 뭔가를 목말라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랄까 협상이 뭐 시작되고 있다라든가 뭔가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조금 보이게 되면은 얘가 계단형으로 올라가거든. 계단.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조용한 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쭉 지속이 되다가 뭔가 메시지가 나오면 한번 또 계단형으로 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이너스 27% 때도 주식을 10% 비중으로 담았었고, 그 전에도 담았었고, 그 후에도 좀 급등하는 날 조금 초반쯤에 담았었는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12% 뜬 날 새벽 2시부터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담았던 것도 잘한 것 같긴 한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막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알고리즘 매매라든가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같은 거, 그러니까 고빈도 매매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 퀀트 펀드들은 뭔가 시장에서 뭔가 신호가 오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 8월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에 대한 펀드의 자금들이 상당히 크고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번 장에서도 마이너스 27%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그 낙폭이 있었던 거는 그런 펀드들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 때문에 좀 빠졌다고 좀 보고 있고, 예전에 팬데믹 때도 유가가 마이너스 40불 갔던 것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매도를 많이 내고 시장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0으로 가격을 매기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0으로 체결될 수 없는데 기계들은 마이너스로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해요. 사실은 되게 이 증권사들 트레이딩 시스템이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주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도 주문을 낼 수가 있어. 이 무슨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들은 그게 안 되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도 주문을 내게 되면은 이게 체결이 돼요. 그래서 공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물량을 주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제일이 이틀 뒤, 지금 이제 하루가 됐나? 결제일까지 또 물량을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구해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저도 놀랐었고, 저희 이제 뭐 부장님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다 뒤집어졌죠. IB 쪽도 다 뒤집어지고, 이제 프랍 쪽도 뒤집어지고, 그리고 결제 쪽에서도 뒤집어지고, 결제 쪽에서도 몰랐던 거니까. 그래서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뭐 페핑거 같은 거 실수로 주문 잘못해가지고 공 하나 더 넣어가지고 막 매도가 막 터지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리스키한 거고 이상한 현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주문을 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어쨌든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알고리즘 매매들이라든가 퀀트, HFT,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매매, 이런 쪽들이 시장 상당히 변동성을 이렇게 심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 읽히고 있는데, 아마 그 책을 읽었던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런 폭락 장세가 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레버리지들이 좀 털렸어요. 마이너스 27% 갔으면은 레버리지들이 진짜 많이 털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용이 지금
거의 정말 한 몇 년 사이에서 거의 최저 수준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버리지들이 많이 깎였을 것 같아요. 한번 헤지펀드들이 기본적으로 볼 때는 200에서 400%까지 그 레버리지를 내거든요. 왜냐면 그 이상을 잘 내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 헤지펀드들이라든가 그 금융기관들은 그 안에 리스크 관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제지를 걸거나 아니면은 그쪽이 되게 힘이 좀 센 편이거든요. 뭐 거의 준법감시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니면 이게 그 사장 보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이쪽 부서에서 너무 센 그 주문을 그 포지션이 좀 약간 되게 샤프하다 이건 뭔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고 그래서 뭐 쇼커버 마진콜에 이은 쇼커버링 이런 상당히 이렇게 시장을 보게 되면 샤프하게 떨어졌다가 샤프하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마진콜과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연결된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그 사일런스한 굉장히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지속될 것 같고 하루에 6%씩 이틀 동안 빠지는 그런 장은 잘 안 올 것 같아요. 뭐 빠져봤자 2%대 뭐 많으면 3%대 뭐 3%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이 있는 지금 퍼센테이지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거의 6%대를 며칠 동안 지금 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바이 더 딥의 타이밍은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세는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지표가 나오는 거 봐서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지표들이 분명히 5월 달부터는 조금씩은 고개를 들 텐데 CPI가 다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지금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저는 이제 은퇴 자금이고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백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주식을 100%를 이 상황에서 갖고 간다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 들고 솔직히 주식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있나. 부동산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서 막 제가 살 건 아니고 한 10개월, 11개월 뒤면 또 다른 나라로 이제 또 이렇게 유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약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막 차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면 뭘 사야 되나 막 고민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1개월 동안 탈 차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고민에 대한 또 결론들도 영상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